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공항 통폐합에 영종 주민 및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5월 3일 총궐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경제단체들이 인천시장 후보를 위해 찰강산업과 전통제조업 지원 등 12대 경제 정책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월 둘째 주 인천의 아파트값이 0.02% 상승하며 연수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세가는 0.07%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인 F1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용역 결과 경제성과 사업 수익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3대 메가스포츠인 F1을 송도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인데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오는 2028년 첫 대회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한 F1 그랑프리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은 1.45로 나타났습니다. 총 비용은 8,028억 원, 총 편익은 1조 1,697억 원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익성 지수도 1.07로 사업 수익성 역시 확보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F1 대회를 유치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스포츠로다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천이 글로벌 탑10 시티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F1 대회 후보지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입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또 인천대교, 센트럴파크 등이 있어 입지 여건이 좋다는 분석입니다. 경기장이 아닌 시가지 서킷 모델을 도입할 예정인데 레이스 트랙 길이는 총 4,960m입니다. 하루 동안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은 12만 명으로 대회가 열리는 3일 동안 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1 대회를 유치하면 최소 5년간 열리는데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개국의 TV 중계를 하는데 약 15억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30만 명 이상이 현장에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몇 년 전에 했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1조 5천이죠. 인천시는 오는 2028년 첫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음이나 교통불편 우려에 대해선 관련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1,800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서킷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임시 교량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공사 통폐합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주민단체와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이 모여 통폐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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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주민단체와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항공사 및 공단 통폐합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통폐합 검토를 사실상 공식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찬반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정부가 인천공항 통폐합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며 통폐합은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원을 공기업 통폐합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통폐합을 전제로 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이전에 통폐합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항공공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라고 국회에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5월 3일 인천 시민을 중심으로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인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범시민운동본부 등 120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6.3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지으면서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인천 지역 경제인들이 시장 후보들에게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 전통 제조업은 물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크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 인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경제인들은 12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철강 산업 위기 극복.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주요 기업이 있는 인천은 수도권 최대 생산 거점이지만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형 제강사들의 영업이익은 무려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축소는 중소협력업체의 연쇄 위기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경제인들은 전통 제조업의 제도약을 위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역 내 총생산 기준 제조업 비중은 28.2%. 이는 지난 2005년 32.7%에 비해 4.5%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인천은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반시설 구축과 앵커 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려면 바이오 특화단지가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정부 예산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인들은 이외에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전기요금 차등제 수립과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 전면 개정,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존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도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제정책은 기업 활동과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공회계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정책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체감됩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실련은 이번에 선정한 12대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17일부터 19일까지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을 진행합니다. 2차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영종구와 제물포구, 검단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옹진군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선은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합산해 치러집니다. 남동구와 검단구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다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인천 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청라 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오는 20일 오전 9시에 개통합니다. 진입도로는 총 길이 970m, 폭 30m로 왕복 6차선 규모입니다. 특히 인도와 자전거 도로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도로가 개통하면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화군이 해안순환도로를 완성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강화에는 총 연장 81km에 달하는 해안순환도로가 있지만 이 중 17.9km는 개설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강화군은 이달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내가면 황청리,
하전면 창우리 구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고 인천시와 협의해 국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성모도와 교동도를 잇는 해안 동선이 완성됩니다. 인천시가 청년도약기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 13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도약기지는 구직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 교육과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직무 교육은 디지털 인공지능 경영 지원,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마케팅 등 6개 분야입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구직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이달 29일까지 인천 청년 포털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지원 차량인 반디코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또 이들과 동행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반디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디코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와 부천, 시흥 등입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로 미리 예약을 하면 됩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오는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제443회 정기 연주회 인천시향의 드보르자크를 개최합니다. 공연의 포문을 여는 첫 곡은 피아니스트 이경숙과 함께하는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한국 클래식의 거장 이경숙의 깊이 있는 연주와 젊은 지휘자 정한결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만나 세대를 초월한 깊은 음악적 교감을 순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인천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임미선 인천시 공보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원 복비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복덕방이라고 했고 복비를 줬죠. 천원 복비 사업은 이 중개 수수료, 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까지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저도 관심이 가는데 이 지원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납부한 중개 보수료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봄철 이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청년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또 천원 문화티켓이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수미 공연도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이 시행돼서 폭발적인 관심과 감동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500명 시민에게 4개의 클래식 연주와 연극 공연을 선착순으로 1000원에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월미 바다 열차와 박물관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될까요? 네, 10월에는 공연과 더불어서 영화와 스포츠까지 다양한 문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 특히 인천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레트로 감성이 충만한 원도심의 영화관에서 1,000원의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고 관람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기획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 분야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 경인 고속화도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요? 네. 인천에서 서울 갈 때 제1, 제2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두 도로는 항상 만성적으로 정체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제4 경인고속화도로는 이런 두 개의 경인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동서축 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제4 경인고속화도로는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8.69km의 도로로 이번에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제4 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제1 경인고속도로는 약 10.2%, 제2 경인고속도로는 약 13.2%의 교통량 감소가 예측되고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최고조로 혼잡한 시간대에도 최대 2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검단과 강화 옹진의 도로망이 대대적으로 확충이 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검단과 강화 옹진의 도로 인프라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검단 지역에는 검단 양촌 IC에서 봉수대로 구간 등 총 연장 40.73km의 16개 도로가 올해 4개 도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도로 간선도로가 단계적으로 연결되면 상습 정체 구간이 크게 해소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강화 옹진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강화 옹진에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등 총 연장 31.93km의 7개 도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특히 영정과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 평화대교와 북도면의 광역시도 68호선이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섬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한층 나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강화 길산과 선원을 잇는 국지도 84호선이 개통되면 강안의 동서남북을 잇는 간선도로 축이 완성돼서 인천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하죠. 인천시가 착한 가격 업소 신규 모집을 한다면서요? 네. 인천시는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의 착한 가격 업소를 현재 482개에서 59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8일까지 신규 업소를 모집하는데요. 착한 가격 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각 군구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업소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인천시는 착한 가격 업소 확대 지정을 통해 시민에겐 안정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기준은 각 군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인천시 공보 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괜찮아